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을 검은색 이걸 가지고 있죠.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 대장에 있는 용종을 안토시아닌이 이 콩 속에 들어있는 검은 콩 속에 들어있는 껍질을 이용한 안토시아닌이 얼마만큼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가. 검정콩의 항암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콩은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식품이죠. 단백질 공급원도 되고 또 식이섬유도 들어있고 이 안에 보면은 이소플라빈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고 정말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검정콩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콩이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검정콩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을 검은색 이걸 가지고 있죠.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 그래서 돌연변이도 막아주고 세포 자살도 유도해주고 신생혈관도 억제해주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안토시아닌이거든요.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있기 때문에 이 검정 껍질에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항상 버리지 말고 먹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콩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이소플라빈, 제니스테인이라든지 다이드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요즘에 유방암 경우에 에스트로겐 문제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호르몬 양성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을 먹으면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암이라든지 이런 데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콩은 이제 더 이상 에스트로겐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콩이 가지고 있는 콩은 우리가 거품이 많이 나잖아요. 이 거품이 사포닌이에요. 사포닌은 상당히 면역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콩도 사포닌이 많아서. 그리고 콩 속에 있는 식이섬유가 우리 장내 미생물을 개선해주고 장 면역을 높여줘서 좋은 작용을 하고. 그래서 검정콩은 다른 콩보다도 더 어떤 항암 효과를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정콩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이거 2015년도에 나온 잡지인데 대장에 있는 용종을 안토시아닌이 이 콩 속에 들어있는 검은 콩 속에 들어있는 껍질을 이용한 안토시아닌이 얼마만큼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가 그것을 특히 이제 항암을 해서 효과를 더 같이 더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본 거거든요. 이를 보니까 이것도 뭐냐면 농도별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0.2%로 이렇게 만들어진 콩을 가지고 하니까 종양 발생을 한 16% 정도 낮추더라. 그래 되어 있는데 0.5%로 농도를 높이니까 31에서 한 32% 정도의 종양 발생 억제율을 높이더라고 발표가 됐거든요. 이걸 보니까 콩도 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양을 많이 먹었을 때 이게 종양 억제율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근데 콩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게 소화불량이 올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말고요. 적정량으로 이렇게 먹는 게 좋겠습니다. 검정콩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가 가장 클까요? 네, 우리 이제 검정콩을 먹을 때 제일 이제 생각해야 하는데 껍질을 버리지 않는다. 껍질이 가장 이제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껍질을 꼭 먹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안토시아닌이 검은색, 보라색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진한 청색. 그렇기 때문에 이 안토시아닌, 콩이 가지고 있는 안토시아닌의 거의 90%는 껍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콩은 엄청 단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를 할 때 제대로의 효과를 보려면 좀 장시간 불려놨다가 조리를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조리를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같이 먹어서 이제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조합을 해서 먹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하루에 30에서 50g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장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는 게 우리가 항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암 환자 검정콩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우리 콩 먹을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콩 속에 있는 피틴이라는 이 성분이 우리 미네랄 흡수를 갖다가 좀 억제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철분이나 아연, 철분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면역에 중요한 게 아연이잖아요. 아연 같은 게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콩하고 보충제를 먹을 때 콩하고 좀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띄워서 먹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콩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피하고, 사실 서양 사람들은 콩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상당히 많아요. 동양 사람은 적지만. 그래서 동양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 속에 이렇게 식이섬유, 우리 올리고당들이죠. 라피노스라든지 스타키오스가 전부 다 올리고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 안에서 많이 먹었을 때 가스를 많이 유발하니까 그 콩 많이 먹으면 방구 많이 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너무 많이 먹는 것을 조금 가급적이면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정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나요? 우리 콩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십자가 식물들하고 같이 하면 좋겠고, 브로콜리, 마늘, 양파, 염증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황,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그리고 이제 콩하고 해조류하고 같이 하면은 좋아요. 우리 콩하고 해조류는 궁합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미역국 같은 거 먹으면 우리 된장 풀어가지고 거기에 미역하고 하면은 아주 좋잖아요.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도 좋은 항암 작용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현미라든지 귤이나 메밀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먹을 때는 상당히 인슐린 센시티비티를 높여줘서 우리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 치료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김진율 씨께서 보내주신 건데, 췌장암은 어떤 치료 요법이 있는지요? 췌장암은 상당히 참 힘든 암입니다. 가장 암 중에서 힘든 게 말이 그래요. 췌장암은 껍질이 두껍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두꺼워가지고 항암제라든지 면역항암제라든지 이런 게 잘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워낙 단단하게 막을 쌓고 있는 그런 암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암 중에서 저 맨 뒤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견이 잘 안 돼요. 되게 발견되면은 다른 데 전이가 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췌장 주변에는 혈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벌써 어느 정도 지나면 바로 혈관에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췌장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머리 있는 부분은 간 쪽이 가깝거든요. 담관하고. 그래서 머리 있는 쪽, 그 다음에 체부, 가운데 있는 거, 그 다음에 꼬리 부분에 따라서 달라요. 예후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고요. 특히 이제 두부 쪽에 있는 경우가 제일 어렵죠. 두부 쪽에 있게 되면 췌장만 드러내지를 못하고 담관까지 같이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수술이 매우 커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휘플이나 뭐 PPPD라고 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제 외과에서 그렇지만 이 수술 들어가면 예전에 저희가 수술할 때 보면 한 8시간씩 막 이렇게 걸리고 하는 큰 대수술이죠. 그리고 이제 미부 같은 경우는, 체부나 미부 같은 경우는 그쪽 마음 끝에만 좀 뛰니까 그래도 좀 수술하기가 좀 수월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췌장암은 일단은 수술하는 방법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도 여러 가지 이제 쓸 수 있는 항암제들이 있기 때문에 항암제를 쓰고, 되게 이제 방사선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방사선을 많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일단 수술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항암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